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보다 0.5%포인트 높은 6%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하버드대를 비롯한 15개 미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악관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계 경제가 하루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그 전망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직전 전망치보다 높은 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각국의 재정 투입 등이 반영된 겁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6% 전망치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또 지난해 10월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0.8%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으로 마이너스 3.3%로 추산됐습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의 경우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4.4%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확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나아질 것이란 예측은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의 추가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 동력에 의한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추가 재정 지원은 전망을 더욱 개선시켰다며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성장은 1월 전망과 비교해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취임 직후 2,140조 원에 달하는 부양 법안을 내놨고 의회는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IMF는 신흥시장 경제와 저소득개발도상국은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도 더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올해 6.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고 일본 3.3%, 중국 8.4%, 한국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각국이 주력하는 정책의 효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주요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글로벌 법인세율 한 설정 논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 부담 증가와 조세 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어 큰 우려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에 대해 IMF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자국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세금 부담으로 미국을 떠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우려로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각국 법인세율을 하한에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가 기업들의 대탈출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네. 아무튼 세계 경기가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도입이 되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소식인데 더 나아가자면 이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 다시 한번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이미 뭐 WHO도 그렇고 유럽의약품청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백신 책임자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 때문에 내부에서 좀 혼선이 있다면서요? 네,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힌 건데요. 네네. 유럽의약품청 고위 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 혈전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희귀 혈전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는 게 명백하다. 다만 무엇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를 규명하는 게 앞으로의 핵심 연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의약품청이 조만간 해당 백신과 희귀 혈전증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검토가 되는 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그 시점은 7일이나 8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반적인 혈전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뇌정맥동 혈전증을 비롯한 혈전과 관련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예방에서 해당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증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안전성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논란도 적지 않죠. 네, 백신 여권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영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고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해외여행 재개 목적을 위해 백신 여권이나 코로나19 상태 증명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술집과 같은 지역사회의 사교 장소에 가는데 이런 증명을 요구하는 건 차별적이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대학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넬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교들은 가을 학기 등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인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로서는 백신 여권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백신 여권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살펴보죠. 마크 램저 교수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좀 제대로 조명해보고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법대생들이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미국의 법대생들이 나섰습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15개 미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악관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버드대와 콜롬비아, 스탠퍼드, 예일을 비롯한 15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학생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는 16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했습니다. 학생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완전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도록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안건이 돼야 할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정의가 실종된 문제 봉합 시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신만 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일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고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학생들은 서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일본 내각이나 의회의 결의를 통한 분명한 사과 입장 표명 이외에 일본 총리가 국제 언론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과거처럼 민간 재단을 내세우는 형식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전쟁 중에 벌어진 여성의 희생에 대한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계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학생들이 반인권, 여성 범죄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의 요구함에 따라 인권을 우선 가치로 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